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파지의 임현주. 보나입니다. 보나라니? 제 세례명이. 아, 그래요? 아, 이제는. 네. 세례명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나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이름을 보나로 바꿔서, 사람도 산뜻하게 바뀐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봐달라고. 네네. 여기도 보나, 저기도 보나. 여기저기 다 거기 보나. 여기 보나, 저기 저기 보나, 보나. 보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그래서 보나, 저기 보나, 보나. 파주 여기저기를 계속 보려고 보나. 네네. 세례명으로 제가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문. 네네. 나왔죠? 신문, 125 나왔습니다. 일면에 이제, 인물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 아름다운 얼굴을 이제 올렸는데요. 여러분 살펴봐 주시고, 이분이 이제, 그, 화순 출신인데, 어릴 때 쇄골 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라던 분이 이제 서울로 와서 한방 유통 관계 회사에서 쭉 하면서 30년 넘게 한 길을 살아오면서 이제 이를 일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하고 등반하는 걸 좋아해서 이 일면 사진이 히말라야산 등반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예전에 30대 초반에 북한산에서 이제 등반하다 그 크라이밍 암벽 타는 거 있잖아요. 네. 뉴스에. 좋아하는데. 탑재하세요? 아니요, 저 보는 건 좋아요. 아, 은정에도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추락해서 뉴스에 나오고 헬기 타고 이송되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또 잘린 다음에 뭐 먹고 사나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목발 짚고 사장 찾아가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목발 짚으면서 영업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제 이 사업을 일구신 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해서 이제 파주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랑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방 관련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또 파주와도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으니까. 우리 허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호. 그래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사진에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사실 한방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약간 친하지 않아요? 양약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그 뭐지, 한방 약 먹으면 꼭 사탕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옛날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요즘은 사실 뭐 약뿐만 아니라 뭐 쑥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힐링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좀 피곤하다면 쌍화차 있잖아요. 그 약재로 만든 거. 그런 거를 먹고, 그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먹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약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이제 양약에서는 약재의 어떤 특성만, 하나의 어떤 효과만을 추출해서 이제 약으로 만든다고 하면, 한방은 생강이라고 하면 생강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도 있지만 그 다른 성분도 같이 이제 약재로 추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덜하다 이런 조화를 얘기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리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약은 뭐죠? 핀셋 치료? 그러니까 이제 뭐 외상 치료나 이런 것들에는 좀 좋고.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오랫동안 하면은 이제 뭐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먹다 보면 위가 나빠지고 이런 식이 되는 이유가 어떤 특정 약재 성분만을 이제 추출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방은 전반적인 거를 같이 지속적으로 이제 생활의 패턴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도움을 준다.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시면 더 많이 네. 번창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그러면 어떤 주제로? 네, 오늘은 이제 요번에 이슈가 이제 출판단지에
이게 수소 연료 발전소가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서 이제 반대 여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는 건가 이렇게 보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 어디냐면 한수원이랑 서울도시가스, 두산 퓨어셀이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출자를 하는데 전체가 1,900억이 드는데 돈을 다 들 수는 없으니까 190억을 세 회사가 내고 나머지는 이제 파이낸싱해서 이제 빌려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30메가와트 수소 연료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출판단지 자유로 바로 옆에 있어요. 출판단지 끄트머리에 네네네네. 있어서 이제 그 부지가 예전에는 출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던 부지였는데 그 부지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LH 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짓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수소 발전이 친환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LPG나 LNG나 이런 걸 갖고선 물에서 수소를 억지로 추출해내서 이걸 갖고선 이제 전기를 만든다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추출한 수소가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H2O잖아요. 그럼 물을 분해시켜서 만드는 그러니까 H2는 청정 수소, 그린 수소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는 뭡니까? LPG, LNG, 메탄, 석탄가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소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석탄이랑 뭐 가스 이런 거 안 쓰니까 괜찮지 않나? CO2를 발생을 덜하는 전기 발생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많이 안 쓰는 수인데 그린 수소 에너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그렇죠. 물을 생분해하려면 물 생분해하기 위한 기반 시설들이 돈이 이제 그 지금 그레이 수소보다는 몇 배나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소 연료 발전소는 대체로 다 그레이 수소다. 그래서 지금 인천 송도에서도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여주도 그렇고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이제 세종시 대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선 형국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데 또 아니다 수소 발전으로 해서 이게 석탄 발전보다 낫지 않냐라고 해서 우리는 수소 발전 1위 도시가 되겠다라고 하는 화성시도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막 이걸 유치를 해서 수소 발전의 1위 지자체 이런 타이틀을 하고 싶으시구나. 하려고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SK 삼천리, 한국 플랜트 서비스 이런 데랑 합작을 해서 2025년까지 40메가와트 규모로 이제 발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뭘 모를 때는 열병합도 그렇지만 이 수소 발전도 석탄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 그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9년도에 까지 2007년도부터 수소 발전 이게 사업이 시행됐는데 2019년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법에 없어서. 그런데 인천에 있는 인천 동구 주민들이 발전소 반대 투쟁을 하면서 생겼군요.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에 넣게 된 거예요. 전기사업법에 넣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수소 발전을 하는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송도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여주, 강동구, 세종시 이런 식으로 이런데 반대를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주도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언제 듣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이제 뭐 온종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쳐라라고 해서 이 세계 사업자 이게 이 컨소시엄을 하려고 하는 이 한수원에 이제 요구를 해서 9월 26일 날 설명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 그때 가서 좀 잘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9월 26일 화요일 운정 행복센터에서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설립 관련된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나 수소차 샀는데 수소 충전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세우는 것하고 수소 연료 이게 발전소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지금 기사는 안 썼지만 이제 봤더니 수소 연료가 이제 포화 상태인 거예요. 포화 상태라고 하면은 수소 발전은 연료가 많다는 예, 거. 발전량은 충분히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인프라가 없어서 그걸 예, 소진을 못 하는군요. 그렇죠. 수요가 이게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충전소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큰일 나지 않았냐라는 이제 기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산업계에서는. 저는 수소 충전소도 조금 무섭다는 위험하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사실 그래서 문산에 지금 수소 충전소를 하나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통일로 그 가는 길에 이제 하나 만들고 이제 부지 뭐 공사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음, 근데 이제 되게 가까운 거예요. 음. 그게 아,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게 과연 물론 안전하게 만드시겠지만 그래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거라 이게 폭발력의 수소는 엄청나죠.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전했으면 좋겠지만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지만 내연기관 차가 딱히 뭐 불편함을 사실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을 생각하니까 수소차로 바꿔야지 했는데 수소차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수소차를 제가 이제 계약할 때 당시에는 뭐 만약에 충전하려면 파주에는 하나도 없었고, 맞아요. 고양시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국회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한참 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국회에서 12시에도 막 수소 줄 충전하려고 예, 선다, 줄 뭐 서는 이런 뭐 얘기 그런 게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연기관 차를 사게 됐는데, 근데 집 앞에 생기니까 그러면은 차를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그 수소차를 한번 탑승을 하게 됐는데 정말 조용한 거예요. 정말 조용하고,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차에서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광고가 정말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보조금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도 여전히 좀 비싸고. 고가여서 조금, 그러면 다음 기회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만 보고는 되게 좋았어요. 음. 왜냐하면, 수소 그러니까 충전소. 이제 이런 발전소가 생기면 인프라들이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이 창원인데, 창원도 처음에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막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창원이 선도적으로 그 인프라를 막 구성해서 전기차의 그 차량 수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파주도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소차가 확대되고 또 이렇게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뭐 물 분해로 되는 게 아니라 석탄을 태워서 또는 음. 천연가스를 태워서. 태워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좀 음. 드는 그런 기사여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도 또 느낄 수 있고 음. 뭐 그럼에도 일단은, 괜찮다. 예, 사업 주최 측이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가서 그러니까 그분들이야 좋다고 좋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출판단지 입주 기업인 협의회 측은 이제 파주시랑
한수원이 이제 파주시랑 출판단지 입주 기업인 협의회랑 이제 입주 기업 협의회랑 같이 이제 인천 송도에 수소발전소도 갔다 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출판단지 이미지랑 안 맞잖아요. 그렇긴 하죠. 출판 영상단지 수소발전소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음, 말하자면은 파주나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출판 도시라는 어떤 이미지가 인문학적 이미지가 있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운정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또 수소차는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 여러분이 이제 근데 저는 지혜를 또 모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수소차나 전기차나 과연 좋은가? 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실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 전기를 전기를 만들 때에 누가 과연 어떻게 만드냐. 예, 과연 친환경적인가라는 부분에서 되게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전도 사실 기온이 떨어지면 충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는 과연 그걸 어떻게 나중에 재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기사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지금 거의 배터리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1세대 차들은 막 교체해야 되고 2세대, 이 시기가 다 도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배터리는 다 어떻게 할 것이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자원을 순환하는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지금 보는 그래 좋아 환경이 괜찮겠지라고 하고 그 후를 조금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만 들더라고요. 이제 석유를 태워서 자동차를 굴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쵸. 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폐차장 가보면 진짜 장난 아니게 막 쓸 거 쌓여 있어요. 많으니까. 맞아, 예. 근데 또 버리기도 하고 또 그걸 뜯어서 이제 동남아 수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는 이 물자가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생산을 해야만이 굴러가는 이 경제 시스템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소비를 하되 좀 더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내가 좀 부담이 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후세대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석유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지금 보나 씨가 지적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앞으로 더 조금 많이 돼야 생각을 될 것 해보긴 해야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만드는 방법까지도 재생에너지를 너네들이 이제 부품을 만들 때에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썼느냐. 썼는지를 네네네. 확인해야겠다라고 그게 이제 탄소세잖아요. 네. 네,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현대차도, 태양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네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다음 저희가 또 뉴스. 해볼까요? 그 다음 이제 신문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사실 좀 많이 있기는 해요. 많이 있긴 한데 제가 또 봤던 것 중에 또 괜찮은 거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교육 관련해서 저는 워낙 이제 아직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급식 관련 센터 이런 것들이 급식 교육을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급식이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한지 또는 뭐 방사능이 검출됐는지 또는 해산물이 뭐 어떻게 됐는지. 근데 최근에 또 기사나 뭐 이런 소식지에 따르면 이제 다른 학교들은 원래 이제 뭐 만약에 한국 고등어였다 이러면은 뭐 노르웨이 고등어로 완전히 바꾸기로 하고 국산 오징어는 뭐 원형 어떻게 산동 해요? 오징어 뭐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어부들이 너무 이렇게 불쌍한데. 막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게 식단에 보면 뭐 어묵 같은 거에도 뭐 계속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묵 재료? 예,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산물 종류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항의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후쿠시마가 이제 일본 동쪽에 있잖아요. 이게 태평양 돌아서 이렇게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3, 4년이 걸리는데, 해류가 이렇게 이동해서, 일단은, 일본한테 압력을 가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너무 염려증 돼갖고, 지금 당장 막, 우리나라 해산물 안 먹고, 뭐 이러면은 어부들은 어떻게 하나. 사실 저도 그런 게 그래,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3, 4년 동안은 이제 먹으면서 대책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은 방사능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아직은 청정하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서 이 이제 어부들과 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들을 이제 세워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땐 지금 막 저기 시장에서 방사능 막 검사하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사를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과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뭐지, 신뢰를 좀 못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해요라고 말하지만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거.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그런 마인드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많이 살았어.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애들은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좀 걱정이 많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고, 지금 있는 게 당장 우리가 아니라 이 3, 4년 후 일이지만, 이제 우리 애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신경 쓰느라고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예. 우리 후대들. 그리고 어차피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흘러 태평양, 결국에는 캐나다, 미국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 때까지의 모든 수산물을 못 먹는 건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그거 이제 그거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계속 네,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맞아요. 오염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중국 해안 연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고, 유럽에도 많고, 프랑스는 완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높이고 원전을 안 낮추고. 쓰는 방향으로, 이게 독일이 후쿠시마 이후에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높이듯이 이렇게 이제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지, 방사능 기계로 생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근데 이제 같다, 이런 생각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아니, 그러니까 응, 시민들은 자기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 때문에 나타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부와 행정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서 안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민들한테는 진짜 완전 타격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먹자, 아니 먹어도 된다, 급식센터에 더 넣자,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 건강, 그다음에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다음 전문가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먹자, 안 된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 이 그래서 얘기죠. 사실 이제 이제 165호가 나왔으니까 관공서에 가서 저희 신문 지면 이제 잘 살펴보시면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방촌 방촌? 방촌문화제를 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탄현면에서는 블루스 페스티벌 하고, 그렇죠. 또 뭐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헤이리 하늘광장에서는 햇빛장을 하고, 또, 그리고 또 또, 소소하게 마정리, 예, 맞아. 마정리에서는 달빛 문화제, 예, 우리 달빛 잔디불 문화, 보러 오셔도 예, 되고, 하고, 임진강 가요제가 언제죠? 그 16일 날, 아, 9월 16일, 16일 날 예, 예, 하기 예. 때문에 그런 한 2, 일들이 3주 많이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가을을 파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가을을 시간이 만끽하셨으면 모자랄 것 같아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네. 이 구독과 좋아요, 아, 깜짝이야. 네. 네. 알림 설정까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